이 인터뷰는 제가 연습을 막 마치고 공연 1주차 월요일에 했던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삶과 꼭 닮은 뮤지컬 아가사가 당신의 붉은 실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주셨네요. 여기 인터뷰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인터뷰를 읽어보셨을까요? 원문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순 없고요. 기사를 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인터뷰하면서 아가사와 이정화가 공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아가사는 소설가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무언가 창조해내는 인물이고, 또 저는 대본을 바탕으로 어떤 작품 속에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가의 면모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그런 가정생활을 잘 꾸리면서 예술가의 활동을 하는 것, 그 복합적인 고민이 지금 제 삶에도 갖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픔이나 그런 것들. 작품 안에서는 아주 뭐 짧다면 짧게 아이가 등장하진 않지만 뭐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면모가 나오는데, 짧게 찍혔지만 아가사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엄마로서 아이를 두고 도망갈 수 있을까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더 이해가 간달까요?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런 잘하고 싶은 열정, 소설을 잘 써내고 싶은 열정, 저도 공연을 인물을 잘 해석해내고 연기해내고 싶은, 노래를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잘하고 싶은 열정, 이런 것들을 위해 달리지만 예술가적인 면모로서는 그런 생활에서의 시간을 보내느라 예술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더 잘하고 싶다, 더 많이 몰두하고 싶다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고, 또 생활에서는 그 예술에 쏟는 시간과 열정 때문에 가정이나 아이에게 쏟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데서 오는 스스로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도 가질 수 있는 외로움인데, 거기 다 이제 아가사는 뉴먼 편집장이나 뭐 폴 같은 기자들, 그리고 독자들, 심지어 남편까지 압박을 하고 괴로움을 더 부과하기 때문에 그녀가 충분히 그렇게 사라지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아가사라는 작품을 본 때가 6년 전, 7년 전이죠. 두 번째 재연 아가사가 대극장에서 올랐을 때 최정원 선배님께서 하신 아가사를 봤었는데, 그때 보고 SNS에다가 후기도 남겨놓았었더라고요. 거길 보면 그땐 악에 대한, 내 안에 악에 대한 싸움, 아마 그게 사리였겠죠. 나와 그 사리와의 싸움에 굉장히 집중했었고, 그 본 후에 내 안에 어떤 그런 악은 무엇일까, 또 나를 거기서 끌어내줄 붉은 실은 무엇일까, 이런데 고민을 그런데 더 집중적인 감상이 있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가 아가사라는 역할을 받고 대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로이와 악이란 살이라는 그 로이와의 싸움, 단둘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게 한 그녀가 처한 환경, 삶이 훨씬 더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런 사리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사리를 잠재워야 되고, 막 그게 뿜어져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로이만 존재해서가 아니라, 로이는 늘 내 안에 어딘가 존재하지만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로이가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는 제가 막 분노하고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로이가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러싸인 그런 환경,
관계, 로이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극중의 아가사가 말하는 건 역시 동기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건보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관계와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착착착 아가사가 하는 대사와 사람들이 아가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 관계도가 모두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또 공연을 연습하고 공연을 회차를 더해 갈수록 그런 관계성이 더 뚜렷하게 저에게도 인지가 되었고, 관객분들한테도 더 자세하게, 씬이 더 자세해질 순 없지만 그냥 느낌으로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또 매력적인 이유는, 아가사가 실종됐을 때는 36살, 36살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공연을 열 때에 장편소설 출간 기념, 60번째 소설 출간 기념 그것을 열 때는 노년의 아가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타임라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제 나이 이상의 역할을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나이 많은 역할을 맡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안을 주셨을 때 제가 괜찮을까요? 너무 아가사 하기엔 어리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연출님께서 아가사가 실종된 당시는 36살이기 때문에 정화와 나이가 멀지 않다. 고작 2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하셔서 이 공연이 실제로 정말 돌아가는 상황은 36살이고 처음과 끝 마무리를 노년의 아가사로 하는 거구나. 그럼 한번 연기를 도전할 겸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두 면이 결국 아가사 한 사람이면서도 그 로이와 만났던 시간 11일간의 실종 사건을 통해서 약간은 변화된, 아니면 나를 찾은, 성장한 이런 아가사를 60대의 노년의 아가사로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더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가사라는 인물이 실제 성격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음부터 강단이 있어서 그런 소설을 썼고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도 꿋꿋하게 설 수 있는 작가였을 수도 있지만, 붉은 실이라는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균형의 끝에 서 있다. 그럼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이 아가사와 로이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가사라는 특정 인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서 받는 압박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나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사리를 느끼거나, 그래서 그랬을 때에 또 나를 그런 사리에서부터 지키고자 하는 로이가 등장하거나, 그게 우리 모두의 얘기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36살 실종되기 직전의 아가사를 굉장히 괴롭고 흔들리고 거의 바스라질 것 같은, 아니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균형의 끝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 모습에 아슬아슬해 보이는 아가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에 보면 아가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목까지 꽉 채운 단추, 결혼 반지 대신 진주 반지를 끼는 여자, 그리고 회색 빛깔의 눈동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저는 굉장히 딱 이미지적으로 명확하게 와닿았고, 또 웃지 않는 얼굴로 살인대에 쓰고 있다. 이 말도 이미지를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의 아가사는 웃지 않는 얼굴로, 물론 생활 중에는 웃겠죠. 아가사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대중들 앞에 섰을 때는 웃지 않는 얼굴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재밌게 보시는 소설, 너무 소설 자체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추리소설을 쓰는 이유는 그런 자극적인 것에 막 그걸 쾌감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 그걸 일어나게 한 동기와 이유들, 그런 것에 집중해서 고민들, 그런 걸 풀고 싶었던 아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해서 처음 등장하는 씬은 정말 절대 웃지 않는 얼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실종될 때의 아가사는 목까지 꽉 채운 단추라는 건 아마 너무 바스라질 것 같고 위험하고 실은 정신이 없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들이 머리에 둥둥둥 떠다니니까 그런 것들이 놓쳐질까봐 오히려 자기를 더 정갈하게 단정하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걸 대충 이렇게 풀어헤치면 정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이진 않을까? 내가 더 만만해 보이진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정갈하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정숙하고 우아한 여자일지 몰라도 그건 어쩌면 아가사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 정신을 붙들기 위한 싸움이었을 거라고도 과하게 해석할 수 있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리고 결혼 반지 대신 진주 반지를 낀다는 것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혼은 아이 때문이든 뭐가 됐든 이혼은 하지 않았으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지만 남편이 지금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혼 반지를 끼고 싶지 않죠.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반지로 우리가 하나됨을 약속했는데, 하지만 그 결혼 반지를 빼고 맨손으로 다니기엔 불화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진주 반지를 끼는 거죠. 근데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진주가 눈물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의미까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슬픔의 의미까지. 이 자리를 비울 순 없지만 꼭 그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약간 작가로서 복선이나 트릭 뭐 이런 걸 심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바람이 났고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고 그거를 어떤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이 반지, 그리고 회색 빛깔의 눈동자, 과연 그녀의 눈동자가 회색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회색이라는 건 어떤 색감이 좀 바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웃어야 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되지만 늘 그 머릿속에 아치와 얘기할 때도 네 여보 하지만 당신은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죠. 뭐 베스가 저를 챙겨주는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죠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뒤로 넘어가고 딴 생각하는 그 눈동자의 느낌, 태도 같은 게 아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회색 눈동자를 가졌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걸 해석할 때 전 너무 재밌어요. 그게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게 다 전달되지 않겠지만 가지고 제가 가는 것과 의미를 덜 부여하고 가는 것과 확실히 관객석에서 느끼는 디테일 차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의 눈동자를 회색 빛깔이라고 얘기하는데 로이는 제 눈동자를 보면서 아, 눈동자는 이런 색이었구나 라는 얘기가 또 너무 감동적인 거죠. 사실은 제 눈빛이 회색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 눈동자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고, 로이는 아, 당신의 속마음, 눈이란 거 원래 마음의 창이잖아요. 당신의 속마음, 당신의 순수한 원래 모습은 이런 색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도 알려주는 대사인 거죠. 한 줄의 대사가. 과연 로이들이 어떤 해석을 가지고 그 대사를 뱉는지는 각자의 또 해석에 따라 달렸겠지만, 저는 대본을 읽으면서 한지한 작가님은 아가사 크리스티 못지않게 여성 작가로서 정말 작가님으로서 여성을 뺀 그냥 작가님으로서도 한 줄 한 줄이 너무너무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너무 짜릿하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가사를 표현하는데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죠. 처음 사람들에게도 노년의 아가사가 장편 소설을 내고 출간 기념을 사람들과 하면서도 살인이 재밌냐고 물어보는 그런 태도도 아주 여유 있게 물어보는 아가사도 있고요. 저는 냉정하게 물어보죠. 당신들은 정말 그게 즐길 거리 밖에 안 되나요? 그 안에 제가 하고자 했던 동기나 관계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나요? 주인공은 그 범인을 찾는 게 우린 주인공이 아니라 동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계속 쭉 흐름으로 아가사라는 작가가 추리소설을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 왜 더 자극적인 내용을 독자들의 입맛이나 편집자의 입맛에 맞게 쓸 수 없는 이유의 큰 한 줄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첫 등장씬에 찍히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혼돈을 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걸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그게 중요한 걸 왜 모를까? 그리고 그게 자기 삶에도 괴로움이 있어서 분노가 있는 것에 의한 살인 충동을 느끼니까 작가로서 주인공이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에도 충분히 이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연출님께서 연습실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회색 빛깔의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는 아가사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내려고 하는 모습이 짠한 아가사다 라고 하셨죠. 처음 씬을 노년의 아가사, 그리고 티파티를 벌이다가 도망쳐버리는 아가사,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레이몬드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라비린토스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들어가서도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고 괴로워하는 이유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티를 낼 수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고요. 레이몬드를 대할 때도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아이에게는 잘 해주고 싶지만 문득문득 그 아이와 시선을 마주치고 있지 않을 땐 나만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색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을, 괴로워한 느낌을 충분히 주고, 인간적인 면모는 로이라는 내 안에 또 다른 사리를 꺼내고 내 진심을 꺼내고 그것과 마주했을 때부터 자유롭고 인간적인 면모와 여러 가지 색깔을 펼칠 수 있는 아가사. 그 전까지는 회색이고 그 나만 아는 나의 색깔에 대해서 로이와 만나는 씬에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로이를 만나면서 깨어지고 웃음도 피어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선 웃지도 못했었는데 그냥 무표정일 뿐이었는데 웃고 울고 심지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파란 계열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갖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잖아요. 그런 것이 또 아가사에 숨어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말하고 싶은 건 전 어떤 작품이든 사랑이라는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 안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아닌 자기를 위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게 그러냐, 로이가 실은 처음부터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이고 내 안에 어떤 살인데 그것마저 그 살이가 생겨난 이유가 내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 너를 파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잖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너 스스로를 네가 파괴하려고 하지 마. 널 지키고 싶어. 네가 스스로 죽으려고 한다면 로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결국에 품어서 나를 인정하는 모습, 그것까지 다 품고 나서야 비로소 더 자유롭고 굳건하게 우아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궁을 빠져나오는 건 붉은 실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붉은 실은 자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그 붉은 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붙들고 나오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로이를 만난 순간들이 있지만 잘 다스려서 그 미궁을 멋지게 빠져나오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삶과 꼭 닮은 뮤지컬 아가사가 당신의 붉은 실이 되길이라는 이 기사 제목을 써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